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31분입니다. 내일부터 한국은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쉬고 6월 9일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일단 분위기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랬던 거의 표면적인 이유는 고용지표 부진 때문이겠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ADP 고용지표가 굉장히 쇼킹했죠. 그죠? 예상치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떨떠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 심각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좋은 걸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무거운 저항 부근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막 크게 속 시원한 상승을 하기가 좀 어려운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면, 무거운 저항 앞에서 이런 흐름이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줘야 됩니다. 계속 좀 긍정적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챌린저 잡커츠라고 요 감원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일단 시장의 반응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표 발표됐는데, 특별히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진 않아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에, 브로드컴, 미국의 빅테크 기업,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고, 브로드컴은 여기 있죠. AVGO 요겁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이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좀 시장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지표 발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냥 시장은 가던 방향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지표 발표 전에 계속 오르고 있었다면은 특정한 딱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일입니다. 이게 가던 게 지표 발표됐다고 가던 게 방향을 틀기는 사실 이런 일도 종종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이 일단 경험상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그럼 지표 발표 뒤에 계속 올라가고, 이미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표 발표 후에도 계속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느리지만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느리지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내일 밤 이벤트 발표 후에도 계속 올라갈 걸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떤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일단은 찔끔찔끔이지만 올라가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채권시장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아직 본격적인 어떤 매수의 힘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지금 지지력을 확인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더욱더 강화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좀 저항 앞에서 조금 떨떠름한 모습, 채권시장 좀 떨떠름한 모습, 외환시장의 달러 약세가 그래도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게 좀 뚜렷한 움직임이다라고 할 만한 거는 외환시장 달러 약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달러 약세는 미국 증시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원자재와 신흥국 증시에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맨날 드리는 이야기 좀 드려봤고, 기술적 분석 나스닥 조금만 하고 그러고 한국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레벨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벨업을 하면은 이 폭발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다라 말씀드렸죠. 지금은 레벨업이 되긴 됐지만 눈치를 보면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가는 모습은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을 소화하는 의미에서,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의미에서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아직은 계속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는 매수세가 분명 강하죠. 그죠? 단기적인 흐름 괜찮고요. 중기적인 흐름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장기적인 흐름은
장기적인 흐름은 자신 있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아직 여기서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에 위쪽이 저항이라고 해서 당장 큰 매도세가 등장할 거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제 조만간 시장이 박살날 거야 하면서 여기서 하방 베팅을 생각하는 거는 그건 좀 이제 아직은 무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보수적 접근,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 좀 보수적으로 봐서 올라가더라도 좋아하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보유 중인 주식을 조금씩 줄여서 현금 비중 늘리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물론 계속해서 위쪽으로 보는 게 맞긴 맞는데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좀 그죠? 보수적인 접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당장 뭐 꺾인다는 그런 모양도 없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S&P 지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S&P 지수는 아직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막 레벨업을 딱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여길 넘어가야 이제 레벨업이고 그래야 저기 위쪽에 있는 어떤 전고점까지 목표치가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열릴 텐데 아직은 속 시원하게 돌파한 차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단 강한 거라고요. 그죠? 이 저항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서 그렇지 저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막 주식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팔아치우는 모습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단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변동성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까지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변동성 추종하는 ETF죠. 그죠? 저와 맨날 보고 계시는데 이 중요한 자리는 여기 5월 13일에 시가가 중요하죠. 요날 5월 13일 요날에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날의 시가가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날 시가를 앞두고 뭐 양봉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시간 문제라고 이게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지지력, 의미 있는 매수세, 확 장대 양봉이 튀어 올라오거나 뭐 21선을 돌파한 척하거나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은 안정적으로 얘가 변동성이 내려갈 거다. 안정적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확 한 번 더 뛰어 오르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조금 좀 이제 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안해해야 되는 그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 지지력이 없잖아요. 그죠?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는 그냥 버티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의미 있는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계속 안정되고 있다. 느리지만 차분히 안정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혹시나 오늘 밤에 뭐 갑자기 변동성이 21선 위로 빨간색 선이 21선이죠. 확 이렇게 위로 튀어 오르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 않으면 일단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뭐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도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죠. 그죠? 여기 지난번 실적 발표했던 게 5월 29일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 날 여기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못 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직전 고점이죠. 그리고 이 바로 위쪽 여기가 역사적 고점에 해당하는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하게 막 아래쪽으로 주식을 아직까지 주식을 막 내다 파는 그런 급격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뭐 매도 베팅 그러니까 뭐 인버스 베팅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냥 보수적인 접근 시장이 아직까지 강하구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반도체 지수는 좀 더 모습이 좀 좋네요. 그죠?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저항이었겠죠?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 있는 저항인데 돌파 한착 했으니까 목표치가 열렸죠.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일단 한 여기 정도까지 열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뭐 지난번 의미 있는 고점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상승 목표치가 일단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래봐야 장기적으로 워낙 흐름이 안 좋다. 그죠? 이걸 뭐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흐름입니다. 다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런 주도주의 모습들을 보면은 안정되긴 하는데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막 급격하게 오르고 지금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타이밍이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그죠?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제 이제 30년물 국채 선물인데요. 미국 보시다시피 어제 고용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튀어 올라와서 드디어 이 의미 있는 저항을 살짝 턱걸이로 돌파한 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채권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채권이 막 대폭등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건요. 그죠?
채권이 막 심각하게 급등하면 또 주식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현재 올라봐야 여기가 지난번 직전 고점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도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항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이제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채권의 상승 목표치가 좀 열려서 혹시나 뭐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해도 주식시장에는 일단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 솔직히 주식시장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채권이 떨어지면 고금리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이 허덕거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오히려 채권이 올라오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은 뭘 하고 있다고요? 영상 초반 말씀드렸지만은 중장기적인 바닥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지, 빠지지 않는다는 게 반드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피곤한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뭐든지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죠? 정말 채권이 갈 거면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바닥 테스트를 지금 이제 거의 2년째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어떤 의미 있는 바닥이 여기 23년 10월 달에 나왔죠. 그죠? 10월 말쯤에 한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 25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다 돼간단 말이죠. 2년간 바닥 다지기, 뭐 이런 거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너무 오래 버티다가 이거를 탁 못 넘어가면은, 지금 여기 에너지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게 못 넘어가면은 박살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엄청난 고금리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채권은 여기서 박스권인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 터져 나오든 간에 주식시장에 한 번쯤 충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떤 뭔가 구조적인 위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위로 급격히 표출되든지 아래로 급격히 표출되든지 둘 다 주식시장에는 하여튼 채권이 급격히 움직이면은 주식시장은 이때쯤 한번 정말 큰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뭐 언제 그럴지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이제 그건 지금 당장은 뭐 눈앞에 보이지 않는 저 먼 미래의 일일 수 있고, 하여튼 지금은 주식시장에 채권시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유로화입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와서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유로화가.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여기를 넘어갈 것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여기를 넘어갔냐 못 넘어가느냐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미 넘어갔고, 여기를 넘어간 이상은 목표치가 위쪽까지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달러가 매우 약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르고 조정받고, 여기 또 이까지 오르고 또 조정받고 지금 또 올라가려고 하는, 유로화가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화가 매우 약해요. 달러가 매우 약해서 이런 점들이 좀 이제 그런 점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을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분석 글에도 좀 써놓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99라고요. 그죠? 대략적으로 99인데 이 자리가 어제 고용지표 때문에 재차 붕괴가 됐어요. 한 번 붕괴, 두 번 붕괴했잖아요. 그죠? 아래쪽으로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많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직전 전저점,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깨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매우 약하다라는 게 지금 사실 금융시장에서 지금 명확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달러가 이렇게 약해진다면은 원자재와 신흥국 증시 요런 게 좋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리 같은 게 그래서 오늘 막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달러 강세 영향일 거예요. 달러 약세의 영향일 거예요. 아마도. 뭐 국제 유가도 보시면 이제 65달러를 돌파한 척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뭐 금값은 원래 강했고요. 금값은 이제 사실상 레벨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어디가 중요한 저항이죠? 여기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4월 21일 월요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돌파한 척 하면 사실상 레벨업 되면서 이렇게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지금 금값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쫙 올랐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에요. 그죠? 조정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강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상승의 기울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쉬어갔고, 이때 올랐던 것보다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 돌파한 척하면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달러가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금융시장이 준비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한국 증시는 뭐 여전히 계속해서 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오늘은 좀 이제 코스피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이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는 더군다나 이 눈에 띄게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 단기 고점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고점 나왔을 가능성.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막 대폭락으로 이어진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를 기대하는 게 일단 1번일 겁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다고요. 물론 뭐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 탄력 둔화 이런 걸 일단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그죠? 코스닥도 오늘 신나게 올랐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네요. 코스닥이 장중에 2.3% 가까이 올랐다가 0.6% 상승으로 좀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지금 막 그렇게 강한 종목이 좀 잘 없어가지고 오르더라도 찔끔찔끔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흐름은 사실 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별로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코스피처럼 이렇게 오르면 굉장히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오버슈팅 우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차분차분히 일단 계속해서 일단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목표치 좀 더 남았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단기 고점이 나왔다면 코스닥의 시간이 또 조금 좀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은 코스닥이 좀 좋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슬슬 코스닥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일단 이런 모습까지 좀 봤고, 근데 그죠? 이렇게 한국 증시 강한 거,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것 덕분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원화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대충 줄을 꺼봤지만 추세선 붕괴되기 직전이죠. 그죠? 이 자리 붕괴되면은 좀 시장이 많이 안정될 수 있다. 한국 증시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코스피가 단기 고점 좀 이미 좀 많이 부담스럽게 올라와 가지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가 6만원을 오늘 터치했나요? 6만원 터치는 못하고 59,900원까지 딱 터치했었네요. 삼성전자가 조금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제 어떤 지난번 무거운 저항들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제서야 조금 이제서야 여기서 힘을 모았던 게 이제서야 좀 이제 폭발한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먼저 움직였었죠. 그죠? 삼성전자보다는 흐름이 괜찮았죠. 코스피 지수가. 이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둔화가 돼버리면은 움직임이 둔화되면 다른 종목들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의 극심한 쏠림 또 이런 게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렇게 앞으로 랠리를 한다라고 해주면은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 일부 뭐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좀 같이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만약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여 버리면은 한동안 코스피에서 그 지수를 막 끌어올리던 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흐름이 그죠? 앞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쉬어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려나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머릿속에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죠? 코스닥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친구들도 약하고 제약바이오들도 사실 그렇게 탄력이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 갖고 참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으니 뭔가 지수가 종목을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쭉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하여튼 다른 세계 증시들도 그렇게 이상한 건 없고요. 그죠? 중국 증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레벨업이 된 건 아니고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이 기간 조정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일본 증시는 오늘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 중이다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별로 흐름들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럽 증시는 너무나 계속 좋고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일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죠? 네,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와 고용지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